연말만 되면 카톡이 갑자기 살아나죠. 평소엔 조용하던 단톡방들도 갑자기 모임 잡느라 난리가 나고요. 우리 한번 보자. 오래 가기 전에 얼굴은 보자. 듣기엔 반가운데 사실 속마음은 이렇지 않나요?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인간관계 끊길까봐 억지로 나가는 느낌. 오늘 영상은요, 연말 모임, 무조건 다 나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좀 벗어나 보자는 이야기예요. 가짜 인맥 붙잡느라 에너지 다 쓰지 말고 진짜 내 편이 될 사람 몇 명을 고르고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연말은 가짜 인맥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편 몇 명을 챙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 이럴 때 많아요. 연말에 약속이 많으면 뭔가 인기 있는 사람 같고, 스케줄이 빼곡하면 그래도 나 꽤 괜찮게 살았구나, 이런 이상한 안도감이 들죠.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만들어 볼 때도 있어요. 회사 모임, 동기 모임, 동아리, 동창회, 심지어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까지 언제 한번 봐요 해놓은 걸 진짜로 잡아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면 어때요? 너무 시끄러웠는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더 공허하고 피곤하고,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 오히려 더 혼자인 느낌. 저도 한때는 연말 일정이 꽉 차 있어야 안심됐어요. 31일까지 모임이 꽉 차 있으면 올해도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해에 번아웃이 한 번 세게 왔어요. 몸도 아프고 회사에서도 일이 꼬이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들 때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 상태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연락처 목록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때 깨달았어요. 카톡 친구 수, 단톡방 개수, 연말 모임 개수는 내 편의 숫자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모임을 대하는 기준 자체를 새로 세워볼 거예요. 먼저 가짜 인맥이 뭔지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짜 인맥의 특징은 간단해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내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 드는 관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평가받는 기분이 드는 사람. 내가 변하면 불편해하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반대로 진짜 내 편은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더 먼저 떠오르는 사람. 내가 실수해도 판단하기보다 괜찮아라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됐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 상황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라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떠오르나요? 3명, 많으면 5명? 어쩌면 1명도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현실을 정확히 보는 첫 단계거든요. 이쯤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연말은 가짜 인맥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편 몇 명을 챙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알겠는데 그렇게 살려면 연말 모임에서 어떻게 거절해야 하냐는 거. 우리가 연말 모임을 억지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외로워서도 있지만 사실은 눈치 때문이에요. 나만 안 나가면 뒤에서 말 나올까봐, 쟤는 맨날 빠져 이런 소리 들을까봐, 회사에서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래서 몸은 지쳐 있는데도 그래, 뭐 한번 나갔다 오지 뭐 하면서 본인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허락해주고 싶어요. 올해 연말엔 정말 가기 싫은 모임 한두 개 정도는 과감하게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내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쓰겠다는 선택일 뿐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끊자는 게 아니라 예의는 지키면서 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요.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연말 약속을 좀 줄이려고 해요.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려고 해서 이번 모임은 패스할게요. 이해해주세요. 요즘 정신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요. 이번 연말엔 무리하게 모임은 안 하려고요. 중요한 건
이유를 거창하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냥 쉬고 싶어서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거절할 때 미안함을 줄이려고 상대를 탓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 맨날 술만 마셔서 재미없어요.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해서 가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관계만 더 틀어질 수 있어요. 내 컨디션,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거절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닐까? 다음에 나를 안 부르면 어떡하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진짜 내 편이라면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모임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를 버릴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 쉬어야지. 다음에 보자. 나의 거절 한 번의 관계가 끝나는 사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하나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연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각자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우선 카톡 목록이나 최근 대화 목록을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기가 빨리거나 비교가 심해지는지, 이 사람과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지. 대단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모임은 되도록이면 첫 번째 부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고르는 거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건 또 다른 기회예요. 이참에 진짜 내 편을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진짜 내 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갑자기 인생 상담을 해주는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대화, 조용한 관심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말에 모임을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먼저 한두 명에게 진심을 보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 어떨까요? 올해 너 있어서 진짜 다행이었어. 고마웠어. 요즘 나 이런 일들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내 덕분에 많이 버텼어. 내년에도 우리 서로한테 편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도 느껴요. 아, 나는 이 사람 인생에서 꽤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진짜 내 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연말의 화려한 장소, 사람 많은 술자리보다 조용한 카페에서 딱 한 사람과 진짜 속 얘기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가짜 인맥을 정리하겠다고 감정이 푹 받쳐서 모든 인간관계를 한 번에 싹 끊어버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다 싫어, 다 정리할래 하고 단톡방도 그냥 다 나가버리고 연락 다 끊어버리면 잠깐은 속이 시원해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극단적인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굳이 막 싸우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먼저 연락을 덜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쪽으로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걸 줄이면 실망도 덜하게 되고 마음이 한층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용기 내서 표현을 늘려야 해요. 힘들 때만 연락하는 관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사소한 일상도 조금씩 나누다 보면 그게 관계의 근육을 키워줘요. 만날 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야? 요즘 너한테 제일 기쁜 일은 뭐야? 올해 너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였어?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도 그날의 시간은 그냥 수다 떨다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마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 너무 사람을 이득으로만 나누는 거 아닌가? 가짜, 진짜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냉정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건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에 더 가까워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기대고 누구에게 얼마나 나를 보여줄지 그 기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뜻이니까요. 다시 오늘의 한 문장을 떠올려 볼게요. 연말은 가짜 인맥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편 몇 명을 챙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올해 연말에 딱 이 두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정말 가기 싫었던 모임 중 최소 한 번은 용기 내서 가지 않기. 둘,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한 명에게 올해 고마웠다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 보내보기. 이 두 가지만 해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은 훨씬 덜 외롭고 덜 흔들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올해 연말 정말 억지로 나가고 싶지 않은 모임 한 개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내년에도 꼭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 한 명은 누구인가요? 그 답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적어두고 가능하다면 댓글로도 살짝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 답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연말 모임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짜 내 편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면 돼요. 그게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연말 보내는 방법이니까요.